요즘 당신이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문득 느꼈던 그 마음 기억하시나요? 이번 달 월급 들어왔고 또 생활비, 저축, 투자 이런저런 통장을 확인했는데 이걸로 과연 내가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일하고 받은 월급 명세서를 보고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집 사는 건 나중 이야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맴돌지 않나요? 친구들이 청약 당첨됐어, 이사해, 집값 올랐어 라는 얘기를 나눌 때 나는 왜 아직도 계획이 막연하기만 할까? 이런 고민이 든 적이 많을 거예요. 특히 사회초년생으로서 월급이 그리 많지 않고 결혼을 준비하거나 신혼부부로 막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이라면 더욱 그렇죠. 내가 번 돈으로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 걸까? 내가 지금 대출받아도 괜찮은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게 연락 주시는 많은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인데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질문 안에는 단순히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불안과 기대, 좌절과 희망이 섞여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솔직하게 대화하듯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내 연봉으로 과연 어느 수준의 집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집을 사려면 어떤 대출 전략이 필요한지, 최근 강화된 정부 규제와 함께 정책자금 대출 상품까지 포함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상상해보죠. 당신의 연봉이 3천만 원, 즉 월급으로는 약 250만 원 수준이라면 어떨까요? 매달 통장을 보면 카드값, 교통비, 식비, 친구 모임, 취미활동 등이 빠져나가고 저축은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 집 마련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라는 막연함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처럼 소득만 있으면 대출 오케이 였던 시대가 아니에요. 정부는 최근 2025년 6월 27일, 9월 7일, 10월 15일에 걸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 규제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 축소입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기존 50%였던 LTV가 40%로 강화됐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6억 원 아파트를 산다면 예전에는 대출로 3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2억 4천만 원까지로 줄어든 셈입니다. 둘째,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입니다. 시가 15억 원이 넘는 주택은 최대 대출이 4억 원, 25억을 넘는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하도록 제한되고 있어요. 즉 아무리 연봉이 높더라도 초고가 주택엔 대출 한계가 명확히 적용됩니다. 셋째,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유지입니다.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총소득의 40%를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여전히 적용 중이에요. 이 규제를 모두 고려했을 때 연봉 3천만 원인 당신이 실제 감내할 수 있는 대출 규모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DSR 기준으로 연간 상환 가능액이 약 1200만 원, 즉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까지만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대략 1억 8,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만약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2억 원의 현금 지원이 있었다면 대출 1억 8천만 원 플러스 현금 2억 원은 총 3억 8,500만 원 규모의 주택까지는 이론상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값 자체 외에도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한 비용이 적어도 수천만 원은 더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3억 8,500만 원짜리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이외 추가 비용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여유 있게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연봉이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연봉이 3,900만 원이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경우 한 달 약 130만 원 정도를 갚을 여력이 생기고 30년 만기 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대출 가능 금액은 약 2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부모님 지원 2억 원을 더하면 총 4억 4천만 원 규모의 주택도 현실적으로 고민 가능해지는 겁니다. 연봉이 900만 원 오르기만 했을 뿐인데 대출 가능 금액에는 수천만 원 차이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계산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규제 지역 여부, 주택이 고가인지 아닌지, 기존 대출이나 신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대출 승인과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해요. 숫자만 계산해 보고 끝내지 마세요. 현실적 여건을 함께 체크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연봉이 낮아서 그리고 현금이 많지 않아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자금 대출 상품을 잘 활용하면 돼요.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입니다. 먼저 디딤돌 대출 이야기예요. 이 상품은 자산 형성 초기에 있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아주 적합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최근에는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어서 일반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생애 최초 두 자녀 이상 가구는 8,500만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해졌고요. 주택가격 기준도 일반은 5억 원 이하, 특례는 6억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기본 2억 원, 생애 최초는 2억 4천만 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는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금리 역시 연 2.85%에서 4.15% 수준으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입니다. 이 상품은 조금 대상이 넓고 무엇보다 금리가 고정형이라는 게 아주 큰 메리트예요. 금리가 오르내릴 때마다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 고정금리 선택이 안정적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라면 조건에 맞고 주택가격은 6억 원 이하여만 신청 가능해요. 대출 한도는 기본 3억 6천만 원,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는 4억에서 4억 2천만 원까지도 가능해졌어요. 특히 최근엔 다자녀 가구에게 우대금리 혜택이 더 넓어져서 여건 맞으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두 상품이 가진 공통된 메시지는 이겁니다.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내 집 마련의 문은 열려 있다. 요즘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일반 은행 대출보다 이런 정책 대출부터 살펴보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외에도 사업자 대출이나 기타 다른 대출을 활용해서 높은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은 있으나 이런 부분은 추후 올리는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내 집 마련이라는 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 내 연봉 수준, 상환 여력, 대출 가능 금액, 주택 가격, 이 흐름을 이해하고 추가 비용이나 규제 요소까지 함께 고려해야 현실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장은 부담스럽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것 중 하나는 연봉을 높이는 것이에요. 연봉이 조금만 올라가도 상환 여력은 커지고 그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가능성도 훨씬 넓어집니다. 또한 제발 기억해 주세요. 대출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잘 활용하면 내 자산을 키우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당신은 인생 설계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어요. 다만 그만큼 무리한 대출, 영끌, 리스크 높은 주택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왜 집을 사려고 하는가? 단지 남들이 집을 샀으니까 따라간다거나 집이 오를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라면 그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목표, 재정 상태, 앞으로 계획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여정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여정을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